나를 내려다보던 친구. 조용히 모든 걸 빼앗아 왔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나 배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속에 숨어 있던 열등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뒤바뀐 위치가 어떤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고동 창생, 이미경과 정복임입니다. 학창 시절, 이미경은 늘 주목받는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외모도 눈에 띄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정복임은 이미경의 제일 친한 친구였지만 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미경을 부러워했고 때로는 질투했지만 늘 친한 척을 했죠. 너 진짜 부럽다. 얼굴도 이쁘고, 이름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열등감이 쌓여갔습니다. 그날은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오던 날이었습니다. 교실 맨 앞 게시판에 성적 순위가 붙자 아이들은 하나둘 몰려들었고 이미경의 이름은 늘 그렇듯 상위권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야, 또 이미경이네. 공부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네. 선생님은 교탁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미경, 이번에도 1등이네. 앞으로도 이 페이스만 유지해라. 잘했다. 교실 안에는 박수가 흘러나왔고 이미경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복임은 자기 성적표를 조용히 접어 책상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중간쯤에 적힌 자기 이름. 나쁘진 않았지만 결코 칭찬받을 성적도 아니었죠. 정복임은 박수 치는 척 손뼉을 맞추면서도 이미경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 자리는 항상 이미경 거네. 쉬는 시간이 되자 이미경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번에 잘 봤지? 정복임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그렇지 뭐. 너야 늘 잘하잖아. 그 말은 축하가 아니라 이미경이 의뢰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미경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정복임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남았습니다. 쟤는 노력을 안 해도 저 자리에 있고 나는 애써도 늘 이 정도네. 그날 이후 정복임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곳에 열등감을 묻어두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천천히 숙성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두 사람은 성인이 되어 동창회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참 화기애애했습니다. 웃고 사진 찍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평범한 자리였죠. 이미경은 결혼을 했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누가 봐도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죠. 반면 정복임은 학창 시절이 지금까지 이어진 듯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공도 없었죠. 그 순간 정복임의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넌 멋지게 살고 있구나. 이미경은 웃으며 말을 꺼냅니다. 요즘 뭐 하면서 지내? 결혼은 한 거야?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비교와 우월감이 담겨 있었죠. 오묘한 비교와 확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복임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고 있지 뭐.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정복임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미경은 잠시 정복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말처럼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건 편하겠다. 난 애 키우고 의사 남편 내조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거든. 정복임은 웃음을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겠다. 이미경은 그 반응이 마음에 들었는지 조금 더 말을 이어갑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나중에 나이 들면 더 그렇다던데.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말이었죠. 혼자인 너보다 가정이 있는 내가 낫다. 정복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잔을 한 번 더 들었다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이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반갑긴 했다. 뭐 각자 사는 인생이 다 다른 거지. 그러고는 웃으며 덧붙입니다. 다음 모임 땐 내가 가족들이랑 해외에 있을 거라 못 나올 것 같아. 다음에 또 시간 내서 만나자. 그 말은 사실상 둘 사이에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이미경은 그렇게 자신이 더 위에 서 있다는 확신을 품은 채 먼저 등을 돌려나갑니다. 정복임은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미경의 뒷모습이 사람들 사이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날 정복임의 귀에는 이미경의 마지막 말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각자 사는 인생이 다르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정리였고 비교였고 판정이었습니다. 정복임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미경은 여전히 자신을 아래에서 올려다봐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정복임의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분노라기보다는 차가운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정복임의 기억 속에서 이미경의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얼굴이었죠. 그날 이후 정복임은 계속 이미경의 말과 표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친한 척, 걱정하는 척,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은근한 무시와 비교. 정복임은 점점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이미경의 얼굴보다 그녀가 자랑하듯 말하던 남편 이야기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리 남편은 피부과 의사야. 바쁘긴 해도 성실해.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니까. 정복임은 그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복임은 일부러 이미경 남편이 운영하는 피부과 근처를 지나다닙니다. 정복임은 단번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사람들이 언제 몰리고 언제 빠지는지, 차량이 언제 빠져나오는지 그저 관찰만 합니다. 마치 아무 계획도 없는 사람처럼요. 그날은 초가을로 접어들던 오후였습니다. 바람은 선선했고 하늘은 유난히 높아 보이던 날이었죠. 정복임은 피부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밖으로 나옵니다. 흰 셔츠에 가운을 벗어 팔에 걸친 모습. 정복임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구나. 이미경의 남편, 피부과 의사였습니다. 남편은 잠시 휴대폰을 보며 서 있다가 한숨을 쉬듯 고개를 젓습니다. 그 모습은 정복임이 상상했던 완벽한 가장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쳐 보였고 어딘가 허전해 보였죠. 그때 정복임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문을 나서는 순간 남자와 동선이 자연스럽게 겹치게끔 걸음을 맞춥니다. 정복임은 고개를 숙이다. 일부러 서류 가방을 떨어뜨립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집니다.
남편이 반사적으로 몸을 숙입니다. 괜찮으세요? 정복임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남편은 서류를 주워 건넵니다. 괜찮습니다. 안 다치셨어요? 정복임은 손등을 살짝 문지르며 말합니다.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을 거예요. 미경의 남편은 의사답게 무심코 손을 바라봅니다. 피부는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얼음찜질하세요. 정복임은 그 말에 작게 웃습니다. 역시 직업병이시네요. 남편은 잠시 멈칫합니다. 아, 어떻게? 정복임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피부과 명찰 보고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습니다. 아, 네. 이 근처에서 일하시나 봐요. 정복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근처 회사 다녀요. 가끔. 여기 카페 오거든요. 그 말은 사실이기도 했고 사실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 침묵을 정복임이 먼저 깨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여 서류를 챙길 뿐입니다. 그때 남편이 먼저 말합니다. 많이 불편하시면 병원 들르셔도 되는데. 정복임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괜히. 번거롭게 하고 싶진 않아서요. 그 말은 거절이었지만 부담 없는 거절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명함을 한 장 꺼냅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요. 나중에라도 이상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정복임은 명함을 두 손으로 받으며 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처음 뵀는데 죄송하네요. 남편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눕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선생님 두요. 정복임은 카페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명함은 놓지 않습니다. 카페에 다시 앉은 정복임은 명함을 바라봅니다. 피부가 원장 이미경의 남편. 정복임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은 채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우연이네. 하지만 그 우연은 이미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복임이 피부 상태를 이유로 병원을 다시 찾는 일이 몇 번 있었고 그때마다 남자는 진료실에서보다 복도나 상담실에서 조금 더 오래 말을 걸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에도 정복임은 바로 병원을 나서지 않았고 남자 역시 굳이 서둘러 가운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사가 짧은 안부가 되었고 안부는 서로의 하루를 묻는 말로 변해갔습니다. 정복임은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즘은 이런 날씨가 좋다. 이 근처에 조용한 길이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 그 정도의 말만 남겼습니다. 남자는 그 말들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그가 먼저 정복임이 말했던 길을 언급했고 그녀가 좋아한다던 커피 취향을 틀리지 않게 떠올렸습니다. 정복임은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구나 라는 감각을 느낍니다. 어느 날은 진료가 끝난 뒤 병원 근처를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하지도 않았고 어디로 가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방향으로 조금 더 걷게 되었을 뿐이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복임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남자는 정복임 앞에서만큼은 의사도 가장도 아닌 그냥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깨가 내려가 있었고 표정에는 병원에서 보이던 긴장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만남의 간격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진료가 아닌 날에도 근처에서 마주쳤고 굳이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정복임은 그가 병원에서 얼마나 늦게까지 일하는지, 어떤 날 유난히 피곤해하는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정복임이 어떤 날 조용해지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눈을 오래 피하는지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서로의 삶 깊숙이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피했고 과거를 캐묻지 않았으며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편안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 분명했고 그 선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곁에 있었고 없으면 이상할 만큼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정복임은 어느 순간부터 남자의 표정을 통해 그날의 기분을 먼저 읽게 되었고, 남자는 정복임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날이 조금은 괜찮아질 거라는 걸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아무런 이름도 붙이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의 하루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느낀 건 정복임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나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이미경은 그 변화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미경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늦은 밤 짧지만 의미심장한 대화들, 그리고 결국 그 이름을 보게 되죠. 정복임. 이미경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믿기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죠. 하지만 진실은 분명했습니다. 이미경은 정복임을 찾아갑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말이 터져나옵니다. 너 왜? 내 남편을 건드린 거야?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했어? 이미경의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복임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경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숨을 한 번 고를 뿐이었죠. 그 시선에는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정복임은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건드렸다는 말. 참 오랜만에 듣네. 이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정복임은 미경을 달래지도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말의 속도를 아주 느리게 낮춘 채 담담하게 이어갑니다. 난 아무것도 한 적 없어. 그냥 사람답게 대했을 뿐이야. 이미경의 숨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정복임은 그 반응을 보고도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자에 등을 기대며 조금 더 여유로운 자세를 취합니다. 미경아, 알잖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누가 손 뗀다고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미루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가 정해진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사람처럼 차분했죠. 이미경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정복임은 이미 자신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경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미경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복임의 표정을 머릿속에서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이미경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향합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남편이 이미경은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이미경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이미경은 확신합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정복임이랑 무슨 사이야? 그 질문에 남편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미경은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이 없어. 무슨 말이라도 해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신문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묻지 마. 그 말이 이미경의 신경을 완전히 건드립니다. 이런 식이라니?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너 복임 씨 찾아갔어? 이미경은 그 이름이 남편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뭐? 복임씨? 이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나한테는 늘 바쁘다더니.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미경을 마주봅니다. 그만해. 그 말이 불을 붙였습니다. 이미경의 눈은 분노로 번들거렸고 숨은 가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남편의 눈에서 피로와 짜증 그리고 피하고 싶은 감정을 봅니다. 남편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난 정말 널 속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 말에 이미경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럼 뭐야? 복임 씨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미경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남편은 말을 고르듯 한 단어씩 이어갑니다. 뭘 바라지도 않았고 나한테 뭔가 얻으려 하지도 않았어. 그냥 사람답게 대해줬어.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이미경에게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병원 얘기 말고 돈 얘기 말고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만 물어보더라. 이미경의 손이 서서히 굳어집니다. 그게 그렇게 큰 이유야?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올립니다. 나는 누구를 안쓰럽고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너무 오랜만이었어. 그 순간 이미경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미경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들어 벽 쪽으로 던집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이미경은 소파 옆에 놓여 있던 액자와 잡지, 리모컨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집니다.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이미경의 숨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분노가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이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 울음 속에서 이미경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오래된 장면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동창의 날 정복임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했던 말들, 그때의 자신은 그게 상처가 될 거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생각하고도 무시했던 겁니다. 이미경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정복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늘 아래에 두고 싶어서
친구로 남겨두었다는 것을 이미경의 가슴이 꽉 막힌 듯 아파옵니다. 이미경은 울음 사이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남편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미경은 그 거리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부라는 이름이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지 못한다는 걸 그 순간 이미경은 분명히 압니다. 후회는 이제야 시작됐지만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정복임에게 했던 그 작은 말들, 그 미묘한 표정들, 그 우월감은 이렇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미경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몰랐어. 사람을 내려다보는 순간 내 인생도 같이 내려앉는다는 걸. 집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언젠가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미경은 그 침묵 속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입장이 되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선택만은 아닙니다. 나 혼자 무너질 순 없다. 다 같이 책임져야 한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에는 승자는 없습니다. 복수를 한 사람도 당한 사람도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질투에서 시작된 복수가 문제였을까요? 남을 깔보며 살던 우월감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